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불평 없이 살아보기. 네, 웰 보엔 목사님이 쓰신 책이고요. 네 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불평하면서 살다 보면 그러한 불평들로 인해서 나에게 안 좋은 일들이 자꾸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불평함으로 인해서 안 좋은 일을 자꾸 끌어당긴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끌어당김의 법칙하고 정말 똑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내가 불평하지 않고 긍정적인 말과 행동으로, 긍정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표현을 하면 긍정적이고 좋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둘러싸여 있고 또 긍정적인 에너지로 인해서 좋은 일이 발생이 되고 좋은 일고 즐거운 일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많이 끌어당긴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불평을 하면 할수록 안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한 일을 이 목사님도 경험을 했거든요. 그 부분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목사님 집이 도로변 그 코너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도로의 그 제한 속도가 40km에서 90km로 바뀌는 그러한 구간에 집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차들이 그 집 앞에서부터 속도를 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굉음을 내면서. 그러니까 그러한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집 앞에 그런 차들이 굉음을 내면서 그런 속도를 내고 하는 거에 더 예민하게 된 계기가 그 목사님이 키우는 가족처럼, 가족이나 마찬가지죠. 그런 개를 키우는 개가 거기서 사고를 당해요. 집 앞에서. 그래서 그런 충격 때문에 더 예민하게 속도를 줄이라고 그렇게 고함을 지르고 손짓을 하고 그랬던 거예요. 차들이 지나갈 때마다 속도 줄이라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 제일 심한 차가 노란색 스포츠카를 모는 그 차였어요. 그 차가 이제 목사님이 지나가면 속도를 줄이라고 막 화를 내요. 화를 내니까 막 째려보면서 더 빨리 속력을 내고 또 막 손짓을 해도, 그러지 말라고 막 이렇게 손짓을 해도 이 차가 속도를 내면서 막 기분 나쁜 표정을 지으면서 막 쌩 달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싫어하는 그 차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이 뒷뜰에서 잔디를 그렇게 깎고 있고 앞에서는 그 아내 되시는 분이 그 화단에다 꽃을 심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차가 지나가는 거야. 노란색 스포츠카가. 그래서 또 째려봤어요. 얼마나 속도를 내고 달리는지. 그랬더니 그 차가 달리다가 브레이크 등에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도를 줄이면서 웃으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에 차주가 여자분이었는데 그 여자가 웃으면서 지나가는 걸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막 신기해하고 달려가서 앞으로 가갖고 와이프한테 물어봤어요. 저 차가 어떻게 된 거냐고. 맨날 쌩쌩 달렸는데 오늘은 브레이크 등에 불이 들어오면서 웃으면서 지나갔다고 했더니 그 와이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웃으면서 잘 가라고 손을 흔들어 줬다고.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뭐라고? 하면서 놀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랜 내 친구인 것처럼 웃으면서 반갑게 웃으면서 손을 막 이렇게 흔들어 준 거야. 잘 가라고. 그랬더니 그 운전자가 웃으면서 속도를 줄이고 인사를 하고 그리고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래. 목사님이 막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인상을 뻑뻑 쓰고 할 때는 저 멀리서 오는데 인상 뻑뻑 쓰고 막 소리 지르고 하면 어떻겠어요, 여러분은? 네. 놀래서 도망가거나 아니면 왜 저러나 하고서는 더 속력을 내고 도망가고 불쾌한 표정을 짓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웃으면서 잘 가라고 인사를 하니까 그 여자분도 속도를 줄여서 웃으면서 인사를 하고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처럼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거 하고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그런 불만을 표시하고 화를 내고 하면
상대방이 느끼는 것도 화밖에 없잖아요. 짜증만 내고. 그런데 내가 긍정적으로 웃으면서 반갑게 맞이하고 이야기를 하면, 기분 좋게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도 기분 좋게 받아들이고 그걸 똑같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는 만큼 받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주느냐, 불쾌감을 주느냐, 긍정적인 미소를 주느냐, 감사함을 주느냐, 그거에 따라서 오는 것도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생활 속에서도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인지를 못하는 거죠. 내가 어떤 표정으로 어떤 말을 했는지 그거를 먼저 인지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반응을 보고 그거를 먼저 인지하게 되니까 내가 어떻게 했는지는 기억을 못하는 거죠. 그럴 때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거는 인지 못하고 상대방이 뭐 화내고 기분 나쁘게 하고 소리 지르고 짜증내고 그런 것만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그거에 대해서 또 불평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한 거에 대해서는 인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저도 그러한 거를 모르고 있다가 이 불평 불만 안 하기로 하고 나서 그게 인지가 되더라고요. 내 자신이 불평을 하고 있구나. 내가 자신이 불만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러한 말투나 그런 표현하는 말들이 불평을 하고 있구나. 그런 걸 인지하게 되더라고요. 저 자신도 몰랐던 부분을 인지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무의식 중에서 내가 그냥 내 감정대로 행동하고 말했는데 그거를 인지하는 순간 이게 불평이었구나, 이게 불만이었구나, 그런 표현들이었구나 하는 거를 인지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자신의 말과 행동이 어떤지 한번 자세히 내면을 들여다보고 내 자신에게 조금 더 관심 있게 알아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기회인 거예요. 이러한 캠페인이. 그래서 또 하나를 여기서 나오는 말 중에요. 하나를 읽어드릴게요. 불평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저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인생을 바꾸는 것이다. 불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고 내 스스로가 변화가 나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나의 미래가 바뀐다는 거예요. 나의 인생, 그 삶이 좋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 목사님이 그런 캠페인을 하면서 언론에 많이 인터뷰를 하고 질문을 받잖아요. 그러한 질문 중에서 그런 사회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불만을 이야기를 하고 이의를 제기를 해야지 변화하지 않느냐,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불만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게 불만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불만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거를 긍정적인 변화로 그리고 진행을 해가고 좋은 결과로, 긍정적인 결과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사회 문제에 대해서 큰 소리를 내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그런 거는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그런 과정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거죠. 긍정적인 변화를 추구함으로 해서 그런 발언을 할 때도, 그런 시위나 하거나 뭐 그런 걸 할 때도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긍정적인 그런 결과물을 받아내기 위해서, 끌어내기 위해서 그러한 노력을 필요로 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사회 문제에 대해서 그런 폭력적으로 시위를 하고 하면 나중에는 그게 폭력으로만 기억에 남지 그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 과정에서 그 본질이 그 처음에 시도한 그 일을 왜 시위를 하게 됐는지 그 문제가 초점이 돼야 되는데 그게 폭력으로 와전이 돼서 폭력적인 결과만 낳는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결과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례를 이야기해 드릴게요. 한 목사님이 이제 신도들을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런 종교를 믿을 때도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리고 또 두려움에 대한 그런 상처를 치유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내가 종교를 믿는 거에 대해서 그런 믿게 된 계기가 뭐 두려움도 그렇고 뭐 분노나 그런 것들을 마인드를 내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움을 받고자 종교를 많이 믿는데 한 목사님이 신도들의 두려움이나 분노를 이용을 해서 많이 신도들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거를 이용한 접근법으로 신도들을 끌어들였어요. 그래서 많은 신도들이 늘어났어요. 그 목사님한테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잘 먹혀들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덕분에 신도들이 엄청 늘어났지.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해서 새로 우리 교회에 들어온 신도들이 다들 불평을 입에 달고 사는 두려움 많고 화 잘 내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지. 나는 지금 그들을 상대하느라 정신이 없네. 그러니까 그러한 접근법으로 사람을 끌어들였으니까 그러한 사람들만 모인 거예요. 두려움에 화가 많은 사람들, 불평이 많은 사람들만 모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가 어떤 식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그러한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이 모인다는 거죠. 끌어당김의 법칙이 여기서 나오잖아요. 내가 긍정적으로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을 하면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모여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해도 그런 한 사람이 그런 사무실에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분위기가 아주 좋아지고 화목해지고 즐거워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고 화만 내고 불평불만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과 같이 생활을 하다 보면 항상 긴장이고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면서 같이 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느냐,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모인다는 거죠. 여기 책의 뒷부분은 이 캠페인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한 내용들로 채워져 있어요. 그 중에서 한 사람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돈 페리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엔지니어예요. 엔지니어로 일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부인이 먼저 도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도 같이 동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라색 고무밴드를 착용을 하고 그런 불평 없이 살아보는 그런 캠페인에 시작을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적은 내용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나는 나의 불평이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의 기분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었다. 또한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에 대해 비판적인 시선을 갖고 살아왔는가도 깨달을 수 있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의 부정적인 태도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깨닫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 고무밴드를, 보라색 고무밴드를 차고 회사에 이제 출근을 했어요. 회사에서 출근해서 계속 끼고 생활을 하니까 사장님이 이제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이제 그런 불평 불만 없이 생활하는 거에 도전하는 그런 캠페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뭐라 그랬냐면요. 사실은 말이야. 자네가 고함을 지르면 정말 무시무시하다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그거를 몰랐던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고함을 지르고 소리를 질러대는지 화를 표출을 하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가족들한테 했어요. 그랬더니 가족들이 뭐라 그랬냐면요. 가족들은 동의하면서 내가 소리를 지르면 정말 어디에 숨고 싶었다고 했다. 내가 신문을 읽거나 텔레비전을 보다가 고함을 지르면 정말 그 자리를 뜨고 싶었다는 것이다. 나도 이제 내가 화를 내거나 불평하는 것이 대부분 직장에서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내가 직장에서 해야 할 일을 모두 제 시간에 끝낼 수 없을 때 얼마나 할 일이 많은가에 대해, 또 일을 마감에 맞춰 끝내기가 얼마나 힘든가에 대해 그 이야기를 들어줄 누군가에게 불평을 늘어놓곤 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제 시간에 끝낼 수 없다면
그것은 내가 그만한 능력이 없다는 뜻이 아니겠는가? 결국 나는 두렵고 화가 나기 때문에 불평을 한 것이다. 이제 앞으로도 내가 할 일은 항상 많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내가 그러한 캠페인에 참여를 함으로 인해서 불만 없이 살아보기 캠페인을 참여를 함으로 인해서 내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거죠. 내가 어떤 모습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부분을 인지하게 된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알 수 있고, 그리고 또 직장에서도 정말 좋은 관계로 서로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면서 서로 즐거운 분위기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서로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죠. 자신의 그러한 행동이나 말이나 그러한 것들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인지하느냐, 내 모습을, 내 자신을 인지하느냐에 따라서 또 행동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도전을 해 보시면 그거를 딱 느끼실 거예요. 아, 나한테 이런 면이 있었구나. 내가 이렇게 표현을 했구나. 나는 불평불만 그러한 것들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저도 그걸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불평불만 없이 한번 살아보자 다짐을 하고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정말 나 스스로도 발전하는 계기가 되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도 그런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많으시잖아요. 근데 그러한 것들도 해소가 돼요. 내가 그런 도전을 함으로 인해서 내 자신을 인지하고, 그리고 또 그러한 노력들로 인해서 상대방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끌어당김의 법칙 아시잖아요. 그러한 것처럼 내가 어떤 에너지를 내느냐에 따라서 그 에너지에 좋은 에너지가 나 주변에 둘러싸이게 만드는 거죠. 좋은 에너지들로 둘러싸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원하는 일도 아주 순조롭게 잘 이루어질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도 순조롭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꼭 경험해 보시면 좋겠어요. 네, 구독 버튼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